107에 1번 보시면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재고자산. 그 다음에 취득원가. 이거 뭐냐면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매입 시에 무슨 비용이요? 부대비용. 그래서 정답 3번입니다. 왜냐면 광고는 매입 시에요? 매입 후에요? 매입 후죠. 그래서 매입 후에는 그냥 비용 처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정답은 3번. 다음에 2번 보시면은요. 다음 중 아래 자료의 거래로 변동이 있는 항목끼리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그래서 거기 보시면 한국은 자기 주식 300주를 주당 600원에 취득하여 200주는 주당 500원에 매각했대요. 그럼 일단 자기 주식 18만원, 그 다음에 현금 18만원. 다음에 요거를 팔았는데 주당 500원에 팔았대요. 그러면 팔았으니까 차변의 현금 10만원. 그 다음에 자기 주식은 600원에 샀으니까 12만원. 그래서 자기 주식 처분 손실 2만원. 자기 주식은 자본 조정이에요. 자기 주식 처분 손실도 자본 조정. 그 다음에 나머지 100주는 소각했대요. 그러면 차변의 자본금 5만원. 그 다음에 제가 자기 주식 살 때 6만원 들었죠? 그래서 얘는 자본금. 그 다음에 차변에 감자 차손 만원. 그래서 얘는 자본 조정. 그래서 정답은 3번. 쉬운 문제 아닙니다. 왜냐면 그 자본금 관련된 분계가, 자본 관련된 분계가 절대 쉽지 않아요. 그 다음에 3번. 이것도 분계해야 돼요. 3월 1일 날 매도 가능 증권 700. 그 다음에 현금 700. 그 다음에 12월 31일 날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매도 가능 증권 평가 2. 그러면은 분계 이렇게 됩니다. 차변의 매도 가능 증권 200. 그 다음에 대변의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 200. 그 다음에 3월 1일 100주를 6,000원에 팔았대요. 그러면 현금 6,000원, 6,000원이 아니고 60만원. 100주만 팔았죠. 그 다음에 대변에 매도 가능 증권 90만원. 왜냐면 여기 보세요. 700만원에 200만원이면 900만원이에요. 맞죠? 거기에 몇 주만 팔았다고요? 100주만 팔았어요. 그래서 100주로 하면은 90만원 나옵니다. 그 다음에 기존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이 있었죠? 얼마 있었냐면은 20만원. 그래서 결론은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손실 10만원인데, 이론에서 이거 나오면 그냥 이렇게 푸는 거예요. 어떻게 푸냐면은, 여기 보시면, 거기 보시면은 처음에 얼마 주고 샀죠? 7,000원에 샀죠. 얼마 주고 샀어요? 7,000원. 근데 마지막에 보시면 얼마에 팔았어요? 6,000원에 팔았죠? 네, 원래는 이렇게 푸는 거예요. 이론 풀 때에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론도 할 줄 알아야 되지만 이것도 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분계도. 왜냐면 저희 시험은 분계도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제가 봤을 때 약간 요때는 의심을 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아예 떨어뜨리려고 작정하고 낸 거예요. 왜냐면 2번, 3번 잘 못하거든요. 전체적으로. 2번, 3번을 완벽하게 분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4번은 충당부채에다 밑줄 치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 기억하세요. 충당부채 나오면
우리가 공부하는 충당부채는 요거밖에 없어요. 퇴직급여 충당부채. 그래서 이거는 뭐 주려고 준비하는 거죠? 퇴직금 주려고. 그래서 퇴직금 주기 위해서 쌓아놓는 걸 퇴직급여 충당부채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 1번 보시면 충당부채의 명목 금액과 이거를 왜 냈는지 모르겠어요. 현재 가치의 차이가 중요한 경우에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예상되는 지출액의 미래 가치가 아니고 현재 가치예요.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근데 이런 내용 교재 찾아보시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때 내신 분이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아예 떨어뜨리려고 문제를 만들었거나 아니면은 원래 이 내용은 저기서 나오거든요. 중급회계. 그러니까 아마 시험 보시는 분들을 너무 준비를 많이 하시는 분들로 오해했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런 내용 자체가 없습니다. 저희 시험엔. 그 다음에 5번은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저기 어디 갔냐? 정액법. 일단 우리 정액법 어떻게 구하죠?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치 나누기 내용연수. 그래서 거기 보시면 취득원가가 얼마냐면은 1500, 잔존가치가 빵, 그 다음에 내용연수 몇 년이요? 5년. 그러면은 1년에 300 나옵니다. 근데 거기 보시면 2021년도에 한 번 했어요. 그 다음에 2022년도에 한 번 하고 지금 2023년 12월 31일이잖아요. 그래서 총 몇 번 한 거예요? 2번. 그래서 600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많이 봤던 것 중에 하나가 이거 많이 봤었어요. 뭐 많이 봤었냐면은 취득원가 마이너스 감가상각 누계. 이걸 뭐라 그래요? 장부가액이라고 하죠. 그래서 거기에 내용 보시면은요, 취득원가가 1500, 그 다음에 감가상각 누계액이 600, 그래서 900입니다. 근데 거기 보시면 요거를 800만원에 처분하고 중개수수료 빼고 얼마 받으셨대요? 785만원 받았대요. 그러면 900만원짜리를 785만원 받으면 얼마 손해본 거죠? 115만원. 그래서 정답 몇 번이요? 4번. 그 다음에 6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손익계산서. 이건 여러 번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뭐냐면은 우리 제공품은 제조원가 명세서, 그 다음에 제품은 어디라 그랬죠? 손익계산서라 그랬죠? 그래서 정답 3번. 그 다음에 7번.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변동. 변동이 뭐 하는 거죠?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 총변동비는 증가. 단위당 변동비는 1점. 그 다음에 총 고정비 1점. 그 다음에 단위당 고정비 감소. 조업도가 뭐 할 때요? 증가할 때. 참고하시고. 일단 1번 조업도가 증가하면 단위당 변동비는 일정하죠. 그래서 정답 몇 번이요? 1번. 그 다음에 8번. 종합원가 계산입니다. 우리 개별 원가 계산은 비싼 거 사고 팔 때. 그 다음에 종합 원가 계산은 저렴한 거 사고 팔 때. 그 다음에 다품종, 소량, 주문 생산. 그
그 다음에 소품종 대량 생산 작업, 그 다음에 제조, 그 다음에 원가표, 그 다음에 공정, 완성품, 환산량, 그 다음에 제조, 간접비의 배부가 중요, 그 다음 누가 중요해요? 기말, 제공품. 그래서 보시면 직접 원가와 간접 원가 아니죠? 정답은 2번입니다. 대량 생산. 그 다음에 9번은 저기에다가 밑줄 좀 쳐주세요. 직접 원가, 가공 원가, 단기총, 제조 원가. 우리 저기 기초 원가 또는 기본 원가는 이렇게 되죠. 재료비하고 노무비. 그 다음에 가공 원가 또는 전환 원가는 노무비하고 간접. 그 다음에 단기총 제조 원가는 재료, 노무, 경비, 그 다음에 간접비. 근데 일반적으로 얘 안 나와요. 지금까지 문제 풀면서 직접 경비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거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어떻게 구하냐면은 일단 단기 총이 80이에요. 거기에서 누구를 빼시냐면은 가공 원가를 빼요. 그러면 30만 원 나옵니다. 요게 직접 재료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기초 원가 보시면 40만 원 있죠? 40만 원에서 30만 원 빼면 얼마 나와요? 10만 원. 그래서 요게 직접 노무비.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세요? 1번입니다. 그 다음에 10번에 별표 3개 치세요. 요거는 꼭 시험장 가시기 전에 한두 번은 꼭 연습하고 가셔야 돼요. 당연히 안 나올 확률이 높긴 하지만 또 어떻게 될런지 모르니까 그거 좀 잘 좀 봐주십시오. 일단 거기 보시면은요,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가공 부문 원가부터 배분.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일단 보조 옆에다가 간접이라고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조 옆에다가 뭐라고 써요? 직접. 일단 요거 먼저 적어주세요. 그 다음에 가공 먼저 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공이 40만 원이 있어요. 그리고 50%, 30%, 그 다음에 몇 프로 있죠? 20% 있죠? 그래서 그거를 다 더하시면은 100 나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다 나눠주는 거예요. 100분의 50. 그래서 20만 원은 연마. 그 다음에 40만 원 곱하기 3라인은 100분의 몇이에요? 30. 그래서 12만 원. 이렇게 3라인. 이런. 그 다음에 40만 원 곱하기 100분의 몇이요? 20. 요게 8만 원. 5라인. 저거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가공 끝났으니까 연마할 차례입니다. 그래서 연마는 이렇게 돼요. 연마가 현재 20만 원 있는데 좀 전에 가공해서 20만 원 받았어요. 얼마 받았어요? 20만 원. 그래서 받은 것도 다 나눠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원래는 20대, 35대, 45인데 거기에서 주의하셔야 되는 게 저기 뭐냐 20은 없어요. 두 번째 나눠줄 때에는 직접 배분법처럼 나눠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35에 45니까 80 나와요. 그래서 80분의 30. 그래서 꼭 시험장 가실 때 계산기 17만 5천 원. 요게 3라인. 그 다음에 20만 원 더하기 20만 원 곱하기
80분의 45. 그리고 얘는 꼭 해보셔야 늡니다. 이거는 눈으로만 보면은 안 느는 안 느는 내용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왜 80인지 왜 45인지 그거를 꼭 연습해 보셔야 돼요. 근데 그나마 다행인 건 지금 풀고 있는 게 107회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몇 회예요? 108회죠. 그래서 연타로 나온 적은 한 번인가 밖에 없어요. 그래서 확률은 그나마 적기는 합니다. 근데 뭐 연타로 아예 안 낸 적은 없기 때문에 준비는 하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물어본 게 3부문이죠. 그래서 현재 3부문이 얼마가 있냐면은 50만 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3라인이 12만 원. 그 다음에 17만 5천 원. 그래서 79만 5천 원 4번이세요.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11번. 11번 보시면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신용카드 매출 전표.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신용카드 매출 세액공제라고 하는데 일명 거기 보시면은 연간 1천만 원이에요. 우리 그때 1천만 원으로 외웠었잖아요. 근데 거기 얼마로 되어 있죠? 500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정답은 2번. 그 다음에 12번. 제가 이거 나오면 그때 이렇게 푸시면 좀 도움이 되실 거라 그랬어요. 어떻게 풀라 그랬냐면 순매출액. 그래서 우리 순매출액 어떻게 구하죠? 총매출액 마이너스 매출한입 및 애놀이 마이너스 매출 할인. 그러면은 거기 보시면 현재 총이 얼마예요? 2천 있죠. 그래서 2천. 그 다음에 빼기 애놀이 얼마 있죠? 300. 그러면은 1700인데 여기에서 물어본 거는 세액이니까 10% 하시면은 100 얼마요? 70만 원. 그래서 정답은 4번. 그 다음에 13번은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의제 매입세액 공제. 그래서 제가 의제 매입세액 공제 나오면 이렇게 기억하시라고 했어요. 의제 매입세액 공제. 그래서 어떻게 기억하시라 그랬냐면 첫 번째로 저기 매입할 때는 면세의 원재료. 그 다음에 이거를 가공을 해서 팔 때는 뭐라고요? 과세.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억하셔야 되는 게 저기 102분의 2. 그 다음에 개인이나 중소제조기업은 104분의 4. 그 다음에 음식점 중에 법인은 106분의 6. 개인은 108분의 8. 2억 원 이하는 109분의 9. 그 다음에 저기 뭐냐 됐고 저거 농어민은 제조업만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업자들하고 거래할 때에는 꼭 계산서나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포함이에요. 그러니까 증빙으로 받으셔야 돼요. 업자들하고 거래할 때에는 증빙으로 받아야 된다. 옳은 거죠? 일단 1번 법인은 의제매입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는 없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1번 틀렸고요.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간이과세자는 의제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정답은 2번. 그 다음에 면세농산물 등을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사용. 우리 그 의제 매입세액은 구입 시기로 보는 거고요. 감가상각이 사용 시기예요. 그래서 3번 틀렸고, 그 다음에 음식점은 농어민 안 됩니다. 농어민은 누구만 된다고요? 제조업만. 그래서 그거 좀 봐두세요.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그 다음에 14번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세. 언젠간 한번 나올 것 같았어요. 우리가 아니라는 게 다행인 거죠. 왜냐면 이거 내긴 내거든요. 예전에도 한번 냈다가 진짜 오랜만에 나왔어요. 그래서 거기 또 보시면은요. 일단 일용근로자는 하루에 15만 원까지는 빼요.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하루 일당 2분 20만 원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얼마는 빼준다고요? 15만 원은 빼줘요. 그래서 5만 원 나옵니다. 그러니까 5만 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시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며칠이랬냐면 4일이랬어요. 그러면은 이분은 20만 원에 대해서 세금을 내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최저세율이 몇 프로라 그랬죠? 6%라 그랬죠? 그래서 20만 원에 6%인 12,000원. 그 다음에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거기 안에 보시면 100분의 55. 그래서 100분의 55만큼 빼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12,000원 빼기 12,000원 곱하기 몇 프로 빼준다고요? 55%. 공식은 이렇게 됩니다.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그래서 12,000원에서 6,600원 빼시면 돼요. 그러면은 5,400원 나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세요. 여기에서 빠져 있는 게 6% 빠져 있어요. 그래서 세금을 6%만큼 납부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 그건 참고하세요. 다음에 15번. 사업자가 한 차례에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 중 경조금의 경우 땡땡, 그 외의 경우는 땡땡을 초과하는 적격 증빙, 미수치 접대비는 각 과세기관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는데 이것도 우리가 배운 내용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경조금은 여기까지 돼요. 20만 원.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몇 번 설명드렸었는데 뭐 그거하고 완전히 맞는 건 아니지만 우리 증빙은 얼마 넘는 건 증빙으로 갖고 있어야 된다 그랬죠? 얼마까지는 영수증 된다 그랬어요? 3만 원. 그래서 정답은 4번.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 뭐 저희 시험 때야 이렇게 나오진 않겠지만 시험 이렇게 나오면은 찍은 것 중에서 반타작은 나와야 됩니다. 푼 거 말고요. 푼 거는 당연히 다 맞춰야 되고 이렇게 나오면 찍은 것 중에서 몇 개 맞냐 그 싸움이기는 해요. 다음에 실무 시험 1월 31일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거래처 원장. 거기 지문에 써 있죠? 네, 뭐 조회하래요? 거래처 원장. 그래서 거래처 원장 오셔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하시냐면은 날짜 몇 월 며칠이요? 1월 30일. 1월 31일 오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냐면은 거기에서
계정 과목은 외상 매출금, 그 다음에 거래처는 오늘 물산. 그랬더니 얼마 있죠? 770있죠. 그래서 770 가지고 분개해 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차변에 통장으로 770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왜 들어왔나 봤더니 뭐 있었죠? 외상대금 있었죠? 외상 매출금 770. 무슨 물산이요? 오늘 물산. 그 다음에 3월 15일. 3월 15일에 별표 3개. 일단 거기 보시면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주식 배당하고 현금 배당. 제가 배당 나오면 맨날 이렇게 적어드리죠. 돈 줘야 된다, 현금 배당. 그 다음에 주식 줘야 된다, 주식 배당. 그 다음에 받을 때하고 뭐 할 때 있다고요? 줄 때. 지금은 주는 겁니다. 그래서 주는 쪽을 알고 계셔야 되세요. 그래서 배당 받으면 배당금 수익, 주식 배당 받으면 회계 처리하지 말고 수량과 단가만 재계산한다. 잠시만요. 이거를 치워야 되겠다. 그 다음에 줄 때는 나중에 준다 그래서 뭘로 처리한다 그랬죠? 미지급 배당금. 그 다음에 미교부 주식 배당금. 요거를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분기는 이렇게 됩니다. 대변에 미교부 주식 배당금 1000. 그 다음에 현금으로 하면 뭐라고요? 미지급 배당금. 그래서 미지급 배당금이 2000. 그 다음에 거기 지문에 보시면 대변에 이익준비금은 현금 배당의 10%라 그랬어요. 그래서 200만원. 그 다음에 차변에 요때는 배당할 때 뭘로 처리하냐면 요걸로 처리해요. 2월 이익잉여금. 그래서 3,200. 처음 보는 건 아닌데 많이 보지도 않았어요. 이거 제가 아마 2달 동안 다 뒤져봤자 한 번 내지 2번. 많이 보여드린 분계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4월 21일. 4월 21일 보시면 외상매출금으로 계상한 외화죠. 그럼 외화 나오면은 항상 두 가지세요. 외환차익, 외환차손. 요거는 실제. 그 다음에 외환산이익, 외환산 손실은 결산할 때. 그래서 지금은 위에 게 기억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금액 계산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하시냐면은 거기 보시면 1월 3일 23,000달러 곱하기 1280원 2944. 그 다음에 4월 21일 23,000달러 곱하기 1220원 2,806만원. 그래서 결론은 더 받았어요? 덜 받았어요? 덜 받았죠. 그래서 그 덜 받은 부분에 대해서 분계 처리해 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일단은 통장으로 2,806만원 들어왔죠. 그 다음에 원래 받아야 될 거는 2,944 CTEK. 그 다음에 차변에 적게 받았으니까 손해봤죠. 외환
차선. 얼마 손해봤냐면은 138만 원. 다음에 8월 5일.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단기 매매 증권. 그 다음에 10,000원에 팔았는데, 한 주당 10,000원이죠. 네, 그 다음에 거기에 내용 보시면은, 얼마 빼고 받았대요? 10,000원 빼고 받았대요. 그러면 보통 예금 99. 그 다음에 내가 살 때는 5,000원 줬으니까 50만원이죠. 그러면 우리 싸게 판 거예요? 비싸게 판 거예요? 비싸게 팔았죠? 단기 매매 증권 무슨 이익? 처분 49. 왜 그런지 설명드릴게요. 일단 먼저 적으시고, 그래서 이거 맞추시려면 우리 예전에 했었던 요게 기억나야 돼요. 유가증권에 두 가지 있다 그랬어요. 주식이나 사채를 발행하거나 처분할 때 비용 쓰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익 나면 이익에서 빼고, 손해 나면 손해에다가 뭐 해라? 더해라 라고 설명드린 적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결론은, 내용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되는 거냐면, 100만원짜리를, 50만원짜리를 100만원에 팔았어요. 그러면 원래는 이익 얼마예요? 50만원이에요. 근데 거기 보시면은 10,000원어치를 돈을 썼죠. 그러면 요 10,000원어치를 빼서 이익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49만원. 그 다음에 다음 것도 보시면 9월 2일.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8월 2일. 이렇게 나오면 몇 월 며칠 가셔야 돼요? 8월 2일 가서 보셔도 되고, 아니면 거기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에 나와 있긴 하죠. 근데 전 일단 설명을 드려야 되니까 가서 볼게요. 8월 2일 보시면은 여기 선급금 얼마 있죠? 100만원 있죠.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됩니다. 임차 보증금 1,000만원. 해리움. 그 다음에 대변에 뭘로 드렸냐면은요, 일단은 먼저 준 거 있었어요. 100만원. 여기도 해리움. 그 다음에 나머지는 보통 예금에서 이체해서 드렸대요. 그래서 나머지는 이렇게 처리하면 되죠. 보통 예금. 콩이 3개 빠졌네. 900. 근데 붕괴가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무난한 붕괴가 없어요. 그냥 다 어쨌든 신경을 조금씩이라도 써야 되는 붕괴들 위주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문제 2번은 매입 매출 전표. 그래서 또 보시면 1월 15일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토지. 그 다음에 전자세금 계산서. 우리 토지의 세금 계산서 나오면 뭐라 그랬었죠? 불공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거는 매입의 불공. 그 다음에 동산, 역, 차변에 토지 1,100. 그 다음에 나중에 주기로 했으니까 미지, 급금.
1100.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2번은 3월 30일.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현금용 휴증을 모하였다, 발행하였다. 그러면은 이렇게 됩니다. 3월 30일 여기 있어. 팔았으니까 매출이겠죠. 그래서 매출의 현관. 왜냐면 세금계산서 말고 현금영수증 발행했잖아요. 그 다음에 거래처는 없죠. 거래처 없으니까 거래처는 안 넣으셔도 지장 없고요. 그 다음에 제품 팔았으니까 제품 매출 10만원. 그 다음에 대변에 세금 얼마예요? 만원. 그 다음에 돈은 현금 받았다 그랬죠? 그래서 현금 11만원. 그리고 저거랑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거 건별 아니에요. 왜냐면 현금영수증 발행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발행 안 했으면은 건별 맞습니다. 근데 이건 발행했으니까 건별은 아니라는 거 참고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 것도 보시면 7월 20일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두 번째 줄에 인도일은 다음 달이래요. 요게 키포인트예요. 이 문제는 인도일은 다음 달이다. 그거 좀 봐두시고요. 그래서 결론은 매출의 과세, 그 다음에 굿딜 대변에 제품 매출 쓰시면 안 돼요. 제품 매출 쓰시면 안 되고 일단 거기 내용 보시면은 돈만 먼저 줬잖아요. 먼저 받았잖아요. 그래서 선수금이 맞습니다. 왜냐면 아직 물건 줬대요, 안 줬대요? 안 줬대요.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세금 150만원. 다음에 차변에 통장으로 받았죠. 보통 예금 1650. 참고하시고 다음에 8월 20일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저기 수출했으니까 매출의 수출. 그 다음에 몽키 대변에 제품 팔았으니까 제품 매출. 그 다음에 돈은 3개월 후에 받기로 했죠. 그러면 나중에 받기로 했으니까 외상 매출. 그 다음에 9월 12일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전자세금 계산서. 그래서 각각 처리하래요. 그래서 두 번 분개하실 때 따로따로 처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분개는 이렇게 되세요. 매입의 과세, 미래, 차변에 800번대 임차료 250. 그 다음에 요즘 특이하게 요거 잘 냅니다. 건물관리비. 그래서 건물관리비라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요것 좀 잘 내는 추세더라고요. 30만원. 그 다음에 세금은 200이 아니고 28만원. 그 다음에 대변에 돈은 나중에 주기로 했어요. 308만원.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시험장 가셔서 제일 잘하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지문 잘 보셔야 돼요. 항상 지문에 어느 정도 힌트는 있잖아요. 뭐 완벽한 힌트는 아니긴 하지만. 그 다음에 문제 3번은 일단 여기로 오세요. 부가가치세 신고서. 신고서 오시고 그 다음에 날짜는 몇 월에서 몇 월이세요?
1기 확정이니까 4월에서 6월. 그 다음에 등록하신 분은 얘를 눌러서 들어오셔야 돼요. 그래야 아까 입력하신 게 보이실 겁니다. 그것도 언제 얘 누르는지 언제 아니오 누르는지 좀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씩 볼게요. 매출 자료. 매출 자료는 이렇게 됩니다. 매출의 과세, 매출의 카과, 매출의 현과, 그 다음에 매출의 수출, 그 다음에 대손. 그래서 또 하나씩 보시면은요. 일단 첫 번째 거 보시면 1번에다가 6억. 6억에 6천. 그 다음에 3번에다가는 6,300. 왜냐면 부가가치세 뭘로 되어 있죠? 포함으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요거 계산 잘 하셔야 돼요. 거기 보시면 수출은 우리 무슨 일 기준이라고요? 선적일 기준. 그 다음에 선적일보다 환가일이 빠르면 환가일 기준인데 지금 선적이 빨라요? 환가가 빨라요? 선적이 빠르죠? 그래서 이때는 선적일 기준으로 해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40만 위안 곱하기 170원에서 얼마예요? 6,800. 그래서 여기에다가 6번이에요. 수출은. 그래서 6,800 등록하시고요. 그 다음에 대손세 공제 요건 했죠?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얼마요? 100만원. 이렇게 하시면은 일단 매출은 끝. 그 다음에 이제 매출 끝났으니까 우리 뭐 해야 되죠? 이제 매입해야죠. 그래서 매입 자료 보시면 세금계산서 수치분 일반 매입이 4억이 있어요. 그래서 매입과세 일반이 4억인데 이 중에 접대 관련된 게 얼마 있죠? 네, 접대 관련 매입액이 80만 원 있죠. 그래서 요거는 매입의 뭐예요? 불공의 일반. 그 다음에 나머지는 과세 재고자산의 구입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 가지고 이제 일단 먼저 넣을게요. 일단 10번에다가 4억에 4천만 원. 되셨죠? 그 다음에 우리 불공은 몇 번 넣는다 그랬어요? 2번 넣는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 16번 찍고 50번 가서 800에 얼마요? 80.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셔야 되는 게 거기 보시면은 예정신고 누락한 거 있어요. 그래서 예정신고 누락은 매입의 과세죠. 종이든 뭐든 상관없습니다. 그거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 누락 가셔서 38번에다가 얼마에 얼마 넣으시면 돼요? 500에 50. 그 다음에 저기 봐두세요. 거기 안에 보시면 지연 발급이라고 있어요. 여기 누르세요. 26번. 누르시면 여기 있어요. 지연 발급이라고. 그리고 이런 거는 그냥 그 칸에다가 등록만 하시면 프로그램이 알아서 계산합니다. 그래서 지연 발급 오셔서 얼마 늦게 발행했대요? 2,300. 이렇게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전자신고. 우리 전자신고 하면은 얼마 빼준다 그랬죠? 10,000원 빼준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 여기 전자신고 세액공제 가셔서 얼마 등록하세요? 10,000원. 그러면 끝. 그
그 다음에 다음 것도 보시면은요. 다음 것도 보시면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제2기 확정신고 기간에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내역하고요. 그 다음에 저기 어디냐? 공통매입세액의 정산. 그래서 일단 요거 나오시고 여기로 와주세요. 여기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내역으로 들어와 주세요. 여기로 들어오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들어오셔서 2기 확정이래요. 우리 2기 확정이면 10월에서 몇 월이세요? 12월. 10월에서 12월로 들어오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씩 할게요. 거기에서 일단 거기 보시면은 저기 2번에 보시면 면세사업 관련이라고 있어요. 무슨 사업 관련이요? 면세. 우리 면세 관련되면은 불공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5번에 세매에 5천에 얼마요? 500. 일단 요걸 먼저 등록을 해주세요. 선생님 이거 에어컨 말고 통으로 되지? 네, 돼요. 그 다음에 여기로 넘어오세요. 정산으로. 그 다음에 정산 보시면 여기 보시면은 산식이라고 나오는데 여기는 무조건 1번이에요. 그래서 1번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보실 게 아니요. 여기 총공통 매입세액이라고 있는데 뭐 이번 시험에 나올 확률은 적긴 하지만 정산이라고 나오면 이렇게 된다 그랬어요. 6개월에서 몇 개월 뺀다 그랬죠? 3개월. 그래서 3개월치를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좀 기억이 나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 데이터 보시면은 7월부터 10월이라고 12월이라고 위에 되어 있을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6개월치를 계산을 해서 3개월치를 구하는 요 방식을 쓰거든요. 여기에서는.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 총공통이라고 있어요. 여기 총공통이 6개월치예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3번에 총공통에 얼마라고 되어 있죠? 1,500. 그 다음에 총공급가액도 6개월치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6억. 그 다음에 면세가 1억 5천. 그 다음에 기불공제 얼마 있었죠? 25만원. 그러면 끝. 참고하시고 그래서 정산 뭐 요번 시험에는 안 나옵니다. 이거 웬만하면은 연타로 잘 안 내니까 요번 시험에 나올 확률은 한 1% 정도라고 일단 보시면 돼요. 이거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나오시고 문제 4번 결산.
문제 4번에 1번 보시면 수동, 2번 수동, 3번 수동, 그 다음에 4번은 수동 하나, 자동 하나예요. 이거 시험 보기 전에 꼭 연습하세요. 근데 다행인 건 뭐냐면 이거 마지막 날 따로 연습하려고 그랬었는데 다행인 게 뭐냐면은 107회 때 나왔죠. 108회 때 안 나와요. 웬만하면. 근데 이럴 수는 있습니다. 0은 아니에요. 1이지. 나올 확률은 1%입니다. 왜냐면 기존에 똑같이 낸 적이 있긴 있거든요. 근데 한 번밖에 없어요. 연타로 해서 낸 적은 진짜 소수기는 합니다. 그 다음에 5번은 자동.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해주시면 되세요. 일단 1번부터 보시면은요.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정기예금. 그 다음에 이거 처음 보는 분께요. 그 다음에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2024년 6월 30. 일단 여기 와보세요. 여기 합장. 뭔가 찾으실 때 가장 좋은 게 합계잔액 시선표예요. 그래서 합장 잠깐 들어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뭘 찾아보시냐면은 여기 보시면 12월 31일 들어오세요. 그래서 12월 31일 들어오시고 컨트롤 F 장기 쳐보세요. 장기 쳤더니 여기 뭐라고 있죠? 장기성 예금이라고 있죠? 제가 봤을 때 이거 내신 분은 제정신 아니에요. 네, 왜냐면 이 결산 처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보신 분들은 아마 멘탈이 많이 나갔을 거예요. 생각보다.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차변의 정기예금 1억. 근데 이게 원래는 몇 년보다 길었죠? 1년보다 길었죠? 그러니까 저거랑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유동성 장기부채.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건 좀 억지스럽긴 해요. 처음 내는 걸 이렇게 내버리면 기존에 내던 거 내도 헷갈리는데 이거는 아무리 찾아봐도 이거 하나밖에 없을 거예요. 그 다음에 2번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4월 1일하고 6%. 그래서 우리 거기 보시면 7천만 원 빌렸죠? 빌려줬죠? 그 다음에 6%. 그 다음에 1년은 몇 달이죠? 12달이죠? 그 다음에 4월부터니까 9개월. 그래서 7천 곱하기 6% 나누기 12 곱하기 9 하면 315만 원. 그 다음에 우리가 빌려주면은 이자 받아야 되나요? 이자 줘야 되나요? 이자 받아야 되죠? 받아야 되니까 대변의 이자 수익. 근데 거기에 내용 보시면 받았다라는 말이 있나요? 없나요? 없죠. 없으니까 못 받았다. 무슨 수익? 미수 수익. 그나마 얘는 냈던 거니까 어느 정도 이해가 되긴 합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또 다음 거 보시면 3번. 3번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현금 과부족. 현금 과부족으로 있었었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요.
대변에 현금 과부족 얼마가 있었냐면은 62만 3천원. 그 다음에 열심히 찾아봤더니 불우유토끼 성금, 기부금, 그 다음에 운반비. 근데 거기 보시면 생산부서니까 몇 번대예요? 500번대. 2만 3천원. 그 다음에 거래처 직원 800번대 모여 접대비 10만원. 되셨죠? 뭐 평소에 분기하던 거랑 뭐 완전히 틀린 분기는 아니에요. 그 다음에 저기 4번에 별표 3개 치시고, 예, 나올 확률은 적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준비는 해야 되니까요. 우리 입장에서는 한번 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또 보시면은요. 이게 왜 수동화나 자동화냐면은 재고자산 감모손실에 정상적은 회계 처리 안 하거든요. 근데 우리 외울 때 정상적하고 또 뭐 있었었죠? 비정상적 있었죠. 얘 때문에 그래요. 비정상적은 분기를 하셔야 돼요. 분기하는데 그 분기할 때 쓰는 게 얘라 그랬어요. 재고자산 무슨 손실이요? 감모손실. 그래서 요 분기를 수동으로 하나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는 자동. 얘는 자동이에요. 근데 비정상적은 뭐예요? 수동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자동화나 수동화나가 그래서 되는 겁니다. 딴 것 때문에 되는 게 아니고 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요, 내용 보시면, 저거 잘 보세요. 원재료 보시면은, 정상 감모라 그랬죠? 네, 정상은 신경 쓰실 게 없어요. 그래서 정상은 신경 쓰실 게 없고요. 비정상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정상은 거기 보시면, 1500개가 몇 개가 됐죠? 1000개가 됐죠? 네, 요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500개가 줄어들었잖아요. 그래서 500개 곱하기 10,000원 하시면 500만 원 나와요. 얼마 나온다고요? 500.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차변의 재고자산 감모손실 500. 그 다음에 대변의 상품 500인데 여기에 키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적요 몇 번이요? 8번. 타개정 됐지. 까지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시고 다음에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 문제 나오시면 어떻게 하시냐면은 일단 일반 전표로 가요. 그래서 여기에서 몇 월 며칠 거 일단 해주세요. 12월 31일 가셔서 차변에 재고자산 감모손실 500. 그 다음에 대변에 상품 얼마요? 적요 8번. 일단 요거를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하셔야 되는 게 여기 결산자료 입력하셔서 우리 몇 월에서 몇 월이죠? 1월에서 12월. 그 다음에 여기에 넣으실 때는 실사한 것만 넣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됩니다. 어떻게 되냐면 거기 보시면은 원재료 있죠? 그래서 1,500원 곱하기 6,200개. 왜냐면 실제가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거기에다가는 실제 금액만 넣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1,500 곱하기 6,200 하면 930.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제품은 15,500원 곱하기 350개.
542만 5천원. 그 다음에 상품은 10,000원 곱하기 1000개. 그래서 얼마요? 1000만. 요 금액들을 넣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여기 기말에다가 1000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기말 제공품의 아까 제공품 없죠? 그 다음에 원재료에 930, 그 다음에 제품에 542만 5천원. 이렇게 넣어주면은 끝. 근데 이게 어려운 이유는 딴 거 없어요. 아주 자주 내는 편은 아니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내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번은 많이 하던 거죠. 근데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외상 매출금, 받으러움, 그 다음에 무슨 대여금이요? 단기 대여금. 그래서 여기에서 외상 매출금, 받으러움, 단기 대여금 두고, 네. 그 다음에 누구만 없애면 되죠? 성급금만. 그 다음에 결산 반영, 무슨 추가? 전표 추가. 다음에 원천징수. 그래서 또 하나씩 더 보시면은요.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급여 자료 입력하고, 급여 자료 입력에다가 밑줄 치시고요. 그 다음에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그래서 일단은 여기로 와주세요. 원천징수에서 급여 자료 입력. 그 다음에 항상 급여 자료 입력은 수당 공제가 먼저죠. 거기 보시면 수당 등록 및 공제 항목은 불러온 자료는 무시하고 아래 자료에 따라 넣으며 사용하는 수당 및 공제 이외 항목은 부. 그 다음에 월정액 정기 부정기 무시.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기본급은 여, 상여 여, 직책 없죠? 부, 월차 여. 그 다음에 식대는 당 회사는 식사 제공한대요, 안 한대요? 안 한대요. 그래서 여. 그 다음에 자가운전 보조금은 요게 키포인트입니다. 꼭 업무에 써야 되고 시내교통비 따로 받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결론은 여. 그 다음에 야간근로수당은 여. 그 다음에 지금 없는 게 다 있죠? 기본급, 상여, 식대. 네, 다 있어요. 그 다음에 거기 공제도 보시면은 특별한 건 없죠. 그리고 여기 잠깐만 봐주세요. 월차 수당이 제일 밑에 있잖아요. 그럼 여기 월차 수당 누르신 다음에 요거 밑으로 내리셔도 지장은 없어요. 넣기 편하게 하시려면은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면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등록하시면 되시죠. 그래서 날짜는 3월에 31일. 그 다음에 기본급 260, 상여 60, 식대, 자가, 야간, 그 다음에 월차. 그 다음에 연금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건강, 그 다음에 장기, 그 다음에 고용, 그 다음에 나머지 다 맞죠? 금액 확인 잘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로 오세요. 여기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이행상황 신고서 오셔서 지금 우리 3월달 넣었죠? 여기에서 3월 치고 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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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면은 되시죠? 그래서 금액 나올 때까지 엔터 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어떻게 하시냐면은 그 상태에서 여기 밑에 전월미환급이라고 있어요. 거기 전월미환급 얼마 써있죠? 42만 치면 끝. 그 다음에 이제 연말정산 보시면 다음은 강희찬 사원의 2023년 귀속 연말정산 관련 자료이다. 아래 자료를 이용하여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 메뉴에 부양가족 탭을 수정하고 신용카드, 의료비, 기부금 탭을 작성하여 연말정산을 완료하시오. 일단은 연말정산으로 들어오세요. 그 다음에 몇 번이냐면 500번 강희찬. 일단 여기로 오세요. 부양가족. 배우자는 부죠. 왜 부예요? 돈 벌어서. 그 다음에 아들의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입양.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20세 이하에 자녀 되어 있죠? 요거 넣어주셔야 돼요. 출산 입양. 출산 입양의 첫째. 그래서 요거는 입양했을 때 한 번, 출산했을 때 한 번. 네. 그래서 평생에 한 번밖에 안 됩니다. 자녀를 출산하셨거나 아니면 입양했을 때 거기에 맞춰서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동생은 여기 장애인인데 장애인일 땐 꼭 요거 번호 확인 한 번 더 해주세요. 장애인복지법인지 국가유공자인지 중증환자인지. 그럼 일단 가족사항 끝. 그 다음에 여기 신용카드 오세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본인 신용카드 2천만원, 재직 중인 파쇄상의 비용을 본인 신용카드로 했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신용카드 어떻게 되냐면 2천만원에서 100만원 빼요. 그 다음에 자녀 미술학원비는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뺄 필요 없고, 대중교통 50만원 뭐 하셔야 돼요? 빼셔야 돼요. 왜냐면 얘는 대중교통으로 따로 넣어야 되거든요. 학원비는 안 되는데 카드는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어떻게 넣으시냐면은 신용카드에는 1850. 그래서 여기 보세요. 여기 신용카드에 1850 치시고, 그 다음에 여기 대중교통 가셔서 얼마 넣으세요? 50. 그 다음에 아들 거 보시면 현금 영수증 70인데 70에서 10만원은 빼셔야 돼요. 왜냐면 얘는 대중교통으로 따로 넣어야 되잖아요. 대중교통 10. 그래서 여기 강민호는 현금 영수증에 얼마요? 60. 그 다음에 대중교통에 얼마요? 10. 이렇게 등록을 해주시면 되세요. 그러면 일단 신용카드 끝. 그 다음에 보험료. 본인의 생명보험료 되죠? 네, 본인 되고, 그 다음에 장애인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넣는 거예요. 여기 부양가족 가셔서 일단 본인의 여기 오셔서 여기 고용보험 일반에다가 240. 그 다음에 여기 동생 있죠? 네, 동생 하시고 여기 장애인 있죠? 거기에다가 얼마요? 170.
그 다음에 의료비. 의료비 보시면 본인의 270 있는데 여기에서 10만원 빼셔야 돼요. 왜냐면 안경은 얼마까지 된다고요? 50만원까지. 그래서 260. 그 다음에 배우자. 네. 요 분은 난임 시술에다 넣어야 됩니다. 일단 하나씩 넣으면서 볼게요. 의료비 가셔서 F2, 그 다음에 본인, 국세청, 얼마요? 260. 그 다음에 저기 배우자, 여기 배우자, 국세청, 그 다음에 250인데 난임이니까 여기에다가 1번. 그래서 동그라미 꼭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아들이 국세청장에 120만원. 왜냐면 질병 치료 목적은 된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동생분은 국세청장에 300 얼마요? 10만원.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요거예요. 난임. 그래서 난임 잘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다음 거 보시면 교육비. 교육비에서 아들 초등학교는 돼요. 근데 학원비 안 돼요. 왜냐면 학원비는 누구만 가능? 미취학 아동만 가능하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 부양가족에 오셔서 아들 클릭하시고 여기 교육비 가셔서 50. 그 다음에 초중고. 그 다음에 기부금 가셔서 F2 본인. 그 다음에 또 F2 종교단체 금전. 그 다음에 기부금액 얼마예요? 한 건에 120만원. 이렇게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꼭 건수는 안 넣으셔도 지장은 없어요. 여기는 꼭 뭐 몇 건 이런 건 없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 가셔야 됩니다. 꼭 기부금 조정 가셔서 공제금액 뭐요? 계산 이거 꼭 하시고, 그 다음에 블록이, 그 다음에 공제금액 반영, 그 다음에 불안하니까 저장 한번 더 누르시고, 그 다음에 뭐요? 종료. 그 다음에 다 끝났잖아요. 그러면 꼭 요거 해주셔야 돼요. 연말정산 입력 오셔서 부양가족 모여 탭 불러오기. 요거 꼭 눌러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확인. 그러면 끝. 이상하신 거 있으시면 질문하시고요. 잠깐 쉬었다가 5시 10분